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에서 e스포츠 옵저버 게임 연출 리그 오브 레전드 옵저버 수업을 진행하게 될 안영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목차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e스포츠 옵저버에 관해서 e스포츠의 역사적인 부분도 조금 살펴볼 것이고, 종목별로 어떠한 옵저버의 변화가 있었는지, 옵저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리그 오브 레전드로 넘어가서 리그 오브 레전드 옵저버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단축키를 사용을 하는지, 어떠한 점들이 있었는지 관해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리그 디렉터라는 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리그 디렉터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 소개를 조금 경력상이 긴데 간단하게 줄여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목을 세 가지 종목을 하게 됐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워크래프트 3라는 종목으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후에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라는 게임으로 종목을 변경해서 선수 생활을 더 진행을 하다가 2017년도부터는 또 리그 오브 레전드로 종목을 변경해서 종목도 변경하고, 그때는 코치로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는 중국에서 활동을 했었었고요. 2020년도부터는 다시 국내로 넘어와서 대회 기행 및 해설도 진행을 했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LOL 학교 게임 전략 강사로도 근무를 했었고요. 현재는 호남대학교 e스포츠 산업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광주 e스포츠 교육원에서 수석 코치로 e스포츠 관련 수업도 진행을 하고, 각종 게이밍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e스포츠 옵저버의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e스포츠 시작을 먼저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한국에서는 e스포츠 종주국은 한국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내 사람들은 e스포츠 대회도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e스포츠의 시작은 1997년도 9월 달에 북미 지역에서 탄생한 게임 리그인 PGL에서 먼저 e스포츠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연도 1997년도에 뉴월드닷컴에서 CPL이라는 대회를 출범하면서 이쪽에서도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시작을 했어요. 스타크래프트 자체는 1998년도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1998년도에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1999년도에 프로게이머 코리아 오픈이라는 대회를 시작으로 국내 e스포츠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e스포츠 초창기라고 불리우는 CPL과 PGL에서는 스타크래프트가 등장하지 얼마 되지 않아 옵저버 모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 옵저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을까요? 힌트는 이 옆에 있는 커맨드 센터라고 불리우는 테란의 건물에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레더 맵, 4인용 레더 맵을 대회 맵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해서 4인용 맵에서 선수와 선수, 옵저버까지 총 3명이 같은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옵저버는 테란이라는 종족을 골라서 이 커맨드 센터를 공중으로 띄울 수가 있는데, 이 건물을 공중으로 띄워서 맵의 가장 끝자리, 가장자리로 보내게 되고, 여기에 있는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이 SCV라는 일꾼들을 서로 강제 공격으로 서로 다 없애주거나, 한 마리가 살아남았을 때는 가장 맵의 구석자리로 보내서 선수들이 볼 수 없게끔 숨겨놓고요. 선수들은 이 옵저버한테 비전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비전을 켜서 자신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서로의 위치를
보고 중계할 수 있는 이제 옵저버가 최초에는 이제 3명이 방에 들어가서 비전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옵저버를 했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는 스타크래프트도 발전을 해서 옵저버 모드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옵저버의 필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순발력과 게임 이해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e스포츠 경기 특성상 실시간으로 정말 많은 장면들이 펼쳐지는데 이 많은 장면 중에서 중요한 장면들을 순발력 있게 빠르게 시청자들에게 전달을 해주려면 이 장면도 잡아야 되고 다른 장면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순발력을 활용해서 이 장면도 잡고 저 장면도 잡고 이 흐름을 할 수 있도록 장면을 화면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너무 빠르게 화면 전환을 하면 또 안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는 순발력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게임 이해도적인 부분입니다. 이 게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옵저버가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아무래도 화면을 잡아줄 때 조금 더 편하겠죠. 게임 이해도가 높아야 동시다발적인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더 우선순위가 높은 장면들을 옵저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게임 이해도가 필요하게 되고 빠른 순발력이 요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e스포츠 옵저버가 가져야 될 핵심은 관전자, 즉 시청자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옵저버를 처음 하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화면 전환을 너무 빠르게 해서 관전자가 좀 불편하게, 좀 어지럽게 하는 점이에요. 물론 많은 화면을 담으려고 화면 전환을 하는 것은 이해하긴 하지만 결국 e스포츠가 존재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관전자, 즉 시청자가 되겠죠. 관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청자를 불편하지 않게 게임의 흐름에 맞게 잘 옵저빙을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대회 옵저버를 살펴보자면 LCK라는 국내 리그 오브 레전드 대회에서는 옵저버가 총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옵저버 1명, 서브 옵저버 1명, 이제 리플레이와 하이라이트를 담당하는 옵저버로 총 이렇게 3명의 옵저버가 존재를 하는데요. 아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 LOL 같은 총 10명이 진행하는 대회에서는 동시다발적인 경기가 동시다발적으로 교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중요한 장면들이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메인 옵저버가 주로 경기를 옵저빙을 하지만 또 중요한 장면들이 일어날 것 같은 장면을 서브 옵저버가 잡아주면서 동시다발적인 교전이 펼쳐지고 끝날 때쯤 다시 서브 옵저버와 연락을 해서 화면 전환을 하여서 두 가지 장면을 모두 최대한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리플레이 담당 옵저버는 경기 도중 또 놓쳤던 부분이나 아니면 중요한 장면들을 녹화해서 다시 천천히 보여주면서 이런 교전이 펼쳐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분석 데스크라든지 경기가 끝나고 하이라이트 장면을 다시 송출할 때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총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 옵저버 단축키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F, V, F1, F2, F3, 뭐 I, H, X, A 뭐 여러 버튼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익숙하지 않고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몇 번 사용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축키들이기 때문에 금방 익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조금 설명을 하자면 전장의 안개인데 이 전장의 안개는 이제 파랑 팀의 화면으로 보여주는 버튼은 이제 F1 버튼을 누르면 이제 파랑 팀의 시야로만 이제 옵저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2 버튼을 누르면 빨강 팀의 기준으로만 이제 화면이 보여지게 되고요. 전체 보이기를 하면 F3 버튼을 누르면 빨강 팀, 파란 팀 모두 다
보이는 화면으로 옵저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화면은 전체 보이기인 F3 화면으로 보통 대회를 시청하게 되는데요. 중요 순간에 시야 상황이 어떻게 잡혀져 있는지, 상대는 이곳에 와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때 보통 F1, F2, F3 버튼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카메라 제어 단축키에 대해서도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자동 카메라 이동 D 버튼, 이제 바로 옆에 있는 S 버튼은 이제 수동으로 카메라를 이동하는 단축키이고요. 그 다음에 파랑 팀 1, 2, 3, 4, 5는 이제 키보드 F1 아래에 있는 1, 2, 3, 4, 5 버튼인데, 항상 리그 오브 레전드 기본 세팅은 파랑 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빨강 팀으로 선택이 되는데, 이제 파랑 팀에서 1, 2, 3, 4, 5를 선택을 할 때 이렇게 되고, 그 1, 2, 3, 4, 5 버튼 아래에 있는 QWERT 버튼을 사용을 하면 이제 빨강 팀 플레이어의 1, 2, 3, 4, 5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1, 2, 3, 4, 5의 기준은 탑, 정글, 미드, 원거리 딜러, 서포터 순으로 이렇게 플레이어 1, 2, 3, 4, 5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파랑 팀의 서포터를 보고 싶다 라고 하면 5번 버튼을 누르면 바로 파랑 팀의 서포터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내가 빨강 팀의 미드 라인을 지금 봐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빨강 팀의 미드 라이너의 화면으로 바로 카메라가 이동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다른 단축키들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추가로 리그 디렉터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그 디렉터는 기본 관전 모드에서 추가된 FPS 관전 기능이 있고, 줌인, 줌아웃에 제한이 없어서 화면을 기본 화면보다 조금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당겨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및 대규모 한타 5대5 교전을 할 때 기본 우리가 카메라를 이용하면 10명의 챔피언들을 다 한 화면에 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줌아웃 기능을 활용해서 10명이 모두 다 한 화면에 잡힐 수 있도록 카메라를 조정하기도 하고요. 텔레포트라는 스펠은 상대방의 뒤쪽이나 옆쪽, 시야가 없는 부분에 갑자기 합류를 해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게 꼭 옵저빙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 텔레포트의 합류와 교전 본대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별동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줌아웃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시청자들의 경기의 흐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줄 수가 있겠죠. 하겠습니다. 자, 구글 창을 띄워주시고 구글에서 리그 디렉터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아까 설명했었던 신규 리플레이 API 및 리그 오브 레전드 디렉터가 뜹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 쭉 내려보시면 이제 라이엇 게임즈 GitHub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디렉터 다운로드 하기 이거를 클릭해주시면 여기에 리그 디렉터 셋업 exe 파일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리그 디렉터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다 받아주시고 여기에서 리그 디렉터를 다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게 되시면 아마 이런 화면이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면이 뜬 상태에서 바로 할 수 있느냐?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되더라도 아직 설치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세팅을 한 번 더 잡아줘야 되는데요. 세팅 방법은 이쪽 맨 처음에 들어갔었던 이 리플레이 API 이쪽에 들어가시면 GitHub에서 다운로드 하기 아래에 보시면 라이엇 게임즈 개발자 포털에서 리플레이 API 확인하기 요것을 클릭해 주시면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뷰라는 것이 뜨면서 여러 가지가 뜨는데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고 아래로 쭉 내려서 보면 리플레이 API라는 곳에 보면은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C 드라이버에 들어갑니다. 네, PC에 C 드라이브에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아래에 C 드라이브, 라이엇 게임즈, 리그 오브 레전드 맨 위에 config 폴더에 들어가서 game.cfg라고 보이는 이 cfg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연결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메모장으로 들어갈게요. 메모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제너럴이라는 요 상태의 창이 나오고 여기 창 아래에 맨 아래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enable replay API는 1이다 라는 것을 복사를 해주시고 이쪽에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꼭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리그 디렉터가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리그 오브 레전드로 들어가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으로 넘어가면 이제 슬래시 버튼을 눌러주면 FPS 카메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숫자 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줌 아웃 할 수 있고요. 5번 버튼을 눌러서 줌 아웃을 할 수가 있고요. 8번 버튼을 눌러서 줌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과 9번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카메라를 돌릴 수가 있고요. 1번과 3번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아래 기울기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장면을 만들 때도 보통 확대를 해서 어떤 교전 장면을 잡는다든지 키프레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키프레임까지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 메일을 남겨둘 테니까 그 메일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그 디렉터, FPS 카메라까지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기가 어려우니 단축키를 사용해서 S 버튼을 이용하면 이렇게 원래 자동 카메라, 수동 카메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 카메라에서 보통 이 화면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화면을 좀 컸다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장면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리그 디렉터로 오신 이후에 카메라 여기 필드 오브 뷰 값을 조절할 수 있는데 요것을 임의적으로 F7 버튼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8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요. 그러면 F7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커지게 되고 이렇게 작아지게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화면을 잡아야 할 때는 자동 카메라로도 이렇게 더 큰 화면을 잡을 수가 있겠죠. 일반 화면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일반 화면이고 이제 7과 8로 움직이는 화면은 이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그 디렉터를 사용을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숫자 버튼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좌우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활용해서 하이라이트 장면을 많이 만들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많이 해보면 정말 익숙해지고 지금 저보다도 더 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많이 써봐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인 키프레임 쪽 관련 내용은 제 이메일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리그 오브 레전드 옵저버 과정에 대해서 좀 수업을 진행해 봤는데요. 긴 시간 수업을 들어주시느냐 모두 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